실업률이 뭐 14%대까지 갔다가 하반기 돼서 점점 떨어져 가지고 현재는 이제 6.0%까지 떨어졌다. 이것도 예상보다는 좀 더 좋았었다. 그 전에는 3%대였었어요. 그 코로나 이전에는. 물론 아직까지는 이 수치까지는 지금 이루지 못했지만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다.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슈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자, 이제 관심은 실적이다. 이제 관심은 실적이다. 당장 다음 주에 아마 다음 주부터 실적이 발표가 될 겁니다. 제일 먼저 발표하는 우리나라 국내 기업은 어디인가? 어디냐? 실적 시즌 돌입 나오죠. 아마 7일날 다음 주 수요일날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전자랑 또 LG전자는 거의 또 같은 날 하더라고요. 같은 날 합니다. 실적 발표를. 삼성전자, LG전자 4월 7일날 수요일날 이때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이제는 실적 어닝 시즌이에요. 어닝 시즌이고, 그렇다면 이제 과연 어느 쪽을 우리가 봐야 될 것이냐, 실적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 실적 시즌을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자, 요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그 작년 1분기가 있겠죠. 이제 2020년도 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올해 이제 2021년도 1분기가 이렇게 있겠죠. 우리가 이제 지금 실적을 이제 보게 될 그 분기는 바로 이제 요거예요. 1분기 실적인데, 작년 1분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작년 1분기가 어떤 1분기였었습니까? 작년 1분기 이 코로나 직격, 그쵸? 막 그때 막 봉쇄되고 전 세계적으로도 막 경기가 이제 급하강했던 그 시기가 바로 어떻게 보면 1분기였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분기부터 점진적으로 이제 뭐 이런 부분이 되겠죠. 급 하락을 했다가 점진적으로 이제 조금씩 뭐 좋아지는 이런 부분들. 그러면 우리가 실적을 비교할 때 전년도 1분기랑 비교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바로 직전 분기 4분기가 되겠죠. 4분기랑 비교를 하는 게 맞을까요? 우리가 전년 대비 이것을 이제 보통 YOY라고 하죠. YOY. 그 다음에 전분기 대비할 때는 QOQ라고 하고요. 어디랑 비교를 해야 됩니까? 4분기랑 비교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1분기랑 비교를 하는 게 맞습니까? 작년 1분기랑 비교를 하는 게 맞습니까? 실적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바로 직전 분기 4분기랑 비교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1분기랑 비교를 하는 게 맞을까요? 작년 1분기랑 비교를 하는 게 맞을까요? 헷갈리시죠? 답변도 지금 보니까는 다 틀려요. 직전 4분기다. 아니면은 전년 1분기랑 비교를 해야 된다. 자, 물론 두 개 다 잘 나오면 좋겠죠. 작년 1분기보다 더 잘 나오고
작년 4분기보다도 뭐 더 잘 나오면은 좋을 텐데, 그러나 자, 이 기업이라고 하는 그 기업의 어떤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계절성이 있습니다. 계절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은 1년 중에 1분기가 최고 피크예요. 1분기가 최고 피크입니다. 그 다음에 3분기가 뭐 예를 들어서 제일 안 좋아요. 이런 회사가 뭐가 있을까요? 1분기가 제일 실적이 좋고 3분기가 제일 안 좋다. 예를 들어서 이거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무슨 회사가 있을까요? 그냥 일단 경동 보일러가 칩시다. 보일러. 그냥 보일러가 지금은 물론 꼭 뭐 겨울에만 팔리는 건 아니에요. 뭐 여러분도 팔리지만 그래도 보일러가 겨울에 많이 팔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겨울에 많이 팔릴 겁니다. 자, 1분기가 지금 겨울이에요. 4분기는 약간 좀 뭐 가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항상 1분기는 4분기보다 실적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작년 1분기 겨울하고 올해 1분기 겨울은 일단 겨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또 같을 거고요. 그래서 기업의 그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 계절성. 그래서 뭐 전문용어로 이제 뭐 시계열이다 뭐 이런 경장 용어도 있는데, 자, 그거까지는 제가 이제 뭐 설명을 안 드리고. 뭐 가까이로 뭐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럼 이렇게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난방기구 만드는 회사, 예를 들어서 뭐 히터는 안 만들고 정말 아니 그 냉방기만 만드는 회사. 자, 예를 들어서 뭐 신일산업이다. 이 회사는 실적이 보니까는 여름에 잘 나와요. 그죠? 여름에 잘 나옵니다. 아무래도 그러겠죠. 2분기가 피크겠죠. 제일 더울 때니까. 점진적으로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해도 아주 추운 1분기, 아주 추운 1분기 실적하고 이때가 이제 뭐 겨울이 되겠죠. 겨울하고 그 다음에 4분기는 물론 겨울이 뭐 포함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여기도 뭐 가을이라고 봅시다 그냥. 그럼 4분기랑 1분기랑 실적을 비교를 했을 때 당연히 1분기 실적이 안 나올 거예요. 만약에 냉방기만 선풍기만 판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런 상태인데 이걸 갖다가 항상 이 전분기랑 비교를 하는 게 맞느냐? 이게 항상 안 나오는데 이 회사는 실적이 지금 1분기 실적은 무조건 안 좋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적을 비교를 할 때는 당연히 항상 전분기 대비 실적이 잘 나왔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똑같은 조건인 거야. 똑같은 조건.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금융주다.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항상 4분기 때 안 좋아요. 실적이. 왜 안 좋으냐? 그냥 여기다가 다 부실을 다 반영해버려. 그럼 1분기는 4분기 대비 무조건 좋다. 그리고 어떤 회사는 항상 연말에 잘 팔려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수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연말에 막 집중이 돼. 그럼 이런 거랑 또 1분기랑 비교를 한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비교는 전분기가 아니라 전년 같은 동기. QOQ가 아닌 YOY. 요거를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YOY가 작년
실적이 되게 다 안 좋았다고 말씀드렸었죠. 코로나 때문에 이게 곤두박질 쳤습니다. 2020년 1분기. 그런데 지금 올라와서 2021년도 1분기는 어떨까? 실적이 Y로 봤을 때 실적이 올라간 게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떨어진 게 많을 것 같아요? 올라간 실적이 더 좋아진 올라간 기업이 많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작년보다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올라간 회사들이 많겠죠. 왜? 작년에 워낙에 안 좋았으니까. 워낙에 안 좋았으니까. 워낙 안 좋았다. 아마 작년에 적자 난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적자. 근데 올해 만약에 조금만 수익이 났어. 그럼 우리는 이 회사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실적 발표를 얘기할 때 흑자 전환, 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흑자 전환. 자, 우리 그 이기방에 우리 윤영님께서 기저 효과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기저 효과예요. 기저 효과. 기저 효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전년도의 실적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조금만 정상적인 어떤 실적만 나오면은 그러면은 실적이 확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게 이제 기저 효과입니다. 기저 효과.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지금 회사들이 이 기저 효과로 인해서 실적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기저 효과가 없는데도 실적 개선이 된 그런 섹터. 그게 이제 오래 간다는 얘기예요. 왜? 기저 효과는 점진적으로 사라질 거예요. 자, 2분기, 3분기 이제 이렇게 가버리면은 기저 효과는 이제 이거는 희석이 됩니다. 기저 효과에 너무 안주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기저 효과 없이도 실적 개선이 있는 성장주는 무엇이 될까? 뭐가 될 것 같습니까? 모르시죠. 제가 말씀을 안 드렸으니까. 기저 효과는 없는데 기저 효과는 없어. 없지만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섹터. 그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었던 ESG 중에서 이에요. 친환경 관련주. 이거는 기저 효과도 없이, 그러니까는 기저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뭐 크게 타격을 받지 않았던 그런 기업들, 업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친환경, 그 다음에 바이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이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바이오가 아니라, 그러니까 바이오는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실적의 타격을 안 받았죠. 타격을 안 받았어요. 그런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좋아진 기업. 그게 이제 바로 지금 이 어닝 시즌에서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자, 기저 효과,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섹터는 친환경과 바이오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있죠. 어닝 서프라이즈의 반대는 어닝 쇼크인데, 하여튼간 뭐 시간이 금방 가네요. 네, 벌써 지금 1시간 9시가 지금 넘었는데 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할 얘기가 지금 너무너무 많은데 큰일 났다. 아이고,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예. 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섹터. 자, 어닝 서프라이즈와 쇼크의 차이는 뭐다?
서프라이즈와 쇼크의 차이는 바로 컨센서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상치 컨센서스가 대비 컨센서스 대비 실적이 잘 나왔느냐, 그러면 어닝 서프라이즈. 그 다음에 예상치보다 안 나왔다, 그러니까 뭐 흑자 전환하고 실제 잘 나온 것 같아. 전년보다 잘 나왔지만 어느 정도 이미 예상을 했어. 예상차 이래 뭐 올해 이제 그 1분기 영업이익이 100억이야. 작년 20억 기록을 했는데 올해 100억이면은 이게 몇 배 오른 겁니까? 영업이익률이 이게 500%가 든거나요? 맞죠? 50% 아니 5배가 증가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거는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으니 어닝 서프라이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미 예상치는 120억이었었어요. 6배였는데 5배 나왔다. 6배를 예상했는데 작년보다 5배 나왔다. 이거는 어닝 서프라이즈일까요? 어닝 쇼크일까요? 제가 지금 이미 다 설명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어닝 시즌에서 서프라이즈와 쇼크의 기준점을 잡으셔야 돼요.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5배가 증가를 했는데 그러나 시장의 예상치는 6배였다. 그럼 이거는 어닝 쇼크입니까? 아니면 어닝 서프라이즈입니까? 제가 이미 답을 다 드렸죠. 기준은 작년보다 실적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항상 컨센서스, 시장의 예상치.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분명히 실적 다들 지금 전망들 하고 있죠. 시장에서 지금 평균적으로 얼마를 지금 현재 예상을 하는데 그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느냐 아니면은 좀 더 강하게 더 증가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냐 쇼크냐, 이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그래도 올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업종은 제가 볼 때는 화학, 그다음에 기계,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뭐 반도체야 뭐 워낙에 지금 뭐 미국에서도 뭐 대규모 인프라 정책의 뭐 중심은 반도체다. 지금 뭐 자동차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방금 전에 차를 못 만든다.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 굴기니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사실 그동안 잘 반영이 안 됐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반도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그 기저 효과 없이도 실적 개선이 있는 성장주는 친환경주와 바이오,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는 업종은 화학, 기계,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를 볼 때 이 성장주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 뭐 제가 이제 그 VIP 방에서 그때 교육을 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자, 성장주에 그 성장주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 우리가 이제 실적을 볼 때 아마 여러분들 아마 크게 이렇게 볼 거예요. 매출액 보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순이익 보실 겁니다. 성장주에게 있어서 실적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 자, 이 성장성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어떤 부분일까? 매출액입니까? 아니면은 영업이익입니까? 아니면 순이익입니까? 성장주의 성장성을 봤을 때 실적에서 우리는 어느 부분을 더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매출입니까? 영업이익입니까? 순이익입니까?
성장성 부분. 자, 지금 보니까는 영업이익이 지금 많이 나와요. 영업이익이. 물론 순이익도 나오고 매출액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또 다들 또 헷갈려 하시죠. 우리 VIP 방에서는 제가 저번에 교육했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할 때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 성장성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 답변 한번 드렸었잖아요. 그때 교육해 드렸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매출액이다. 매출액, 성장성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 자, 이 매출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건 일단은 뭐 많이 팔린다는 얘기죠. 이익이 어떻든 간에 많이 팔린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자, 순이익이라고 하는 부분들하고 또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순이익 부분은 영업이익이 막 흑자를 내도 순이익은 적자를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왜? 뭐 일회성 비용, 이런 것들 때문에 순이익은 마이너스, 영업이익은 플러스,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영업이익은 마이너스인데 순이익은 플러스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거 그 말로니까는 뭐 금방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어떤 회사인데 치킨집이에요. 치킨집인데 순이익이 증가했습니다. 다른 거 다 막 장사도 안 돼. 맨날 그냥 닭 튀겨놔도 맛이 없는 건지 뭐 팔리지도 않고 배달도 안 들어오고, 그런데 맨날 그 월세도 못 내다가 다 포기하고 있는데, 원래는 그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복이 가야 되죠. 그런데 복권에 당첨이 됐어. 1등에 복권 당첨됐어. 복권 당첨되는 게, 다른 건 다 마이너스인데 막 월세도 못 내고 하는데 복권 당첨 하나로 다 그냥 마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순이익이 플러스 되는 거야. 복권 당첨으로 이게 순이익이 플러스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영업이익이 뭐 마이너스일 때도 있고 뭐 플러스일 때도 있고 뭐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합니다. 근데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이 늘어났어요. 그래, 뭐 장사를 잘해서 정말 전략을 잘 짜가지고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영업이익이 증가한 이유가 보니까는 악덕 고용주야. 악덕 고용주. 그래서 지금 장사가 안 되니까 그 홀에서 일하는 주방장, 그 다음에 배달 사원들 급여를 그 지금 시간당 얼마죠? 8천 얼마죠? 그 법정 어떤 그 최소 이 임금에도 못 미치는 말도 안 되는 시간당 1,000원씩 줘가지고 그걸 아껴가지고 영업이익을 냈어요. 그 영업이익이 증가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수익성은 높아졌지만은, 근데 이게 정말 닭이 잘 팔려가지고 닭이 맛있어서 이게 영업이익이 증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 간에 막 짜고 짜내가지고 뭐 인건비라든지 또는 뭐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막 줄여서, 또는 닭에 들어가야 되는 그 기름이 있잖아요. 이 기름을 갖다가 뭐 적당히 쓰고 버려야 되는데 뭐 일주일 내내 썼다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아껴서 이거 갖다가 수익성을 짜냈다. 이것도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매출액 증가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정말 많이 팔린 겁니다. 많이 팔린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박리담회라고 해도 10마리 판 금액하고 100마리 판 금액이 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박리담회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건 매출액 증가가 아니에요. 매출액이 증가를 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수익은 안 나지만, 수익이 지금 현재 나지는 않지만은 지금 이 닭집이 정말 지금 맛이 있나 보다. 그리고 앞으로 정말 이거 잘만
키우면은 잘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장성 부분을 얘기를 할 때는 이 매출액이 증가했는지 이걸 갖다 봅니다. 성장 우리가 이제 그 뭐 가치주, 성장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가치주는 그래 이익을 본다라고 쳐도 성장주는 물론 이익도 잘 나오고 매출도 증가하면은 그거는 뭐 금상첨화인데 그러나 우리가 성장성을 볼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매출액 쪽을 이쪽을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실적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우리 VIP 방 그 회원님들에게 장 끝나고 나면은 이제 물론 지금 이 검색식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검색식을 지금 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검색식을 받으시려고 한다면은 그 6개월 이상 상품을 가입을 하셔서 이제 3개월 지나고 나면은 이제 검색식을 제가 깔아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그 검색식을 이제 못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신호가 나온 종목들을 제가 매일같이 우리 VIP 방에다가 장이 끝나고 나서 올려드립니다. 물론 이 검색식을 지금 그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날 장 중에도 그 확인할 수가 있어요.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종목들을 이제 쭉 보다 보니까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게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종목들이 쭉 나와요. 뭐 대우건설, 그다음에 뭐 LNF, 그다음에 신흥 SEC. 자, LNF, 신흥 SEC 같은 경우가 바로 2차전지 관련주들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흐름이 나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 쪽 뭐 관련해서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있고 원익홀딩스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그냥 뭐 테마주들 다른 그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들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런 종목들을 제가 이제 VIP 방에다가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 검색식을 이제 그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오늘도 제가 그 깔아드렸기 때문에 이제 VIP 방에 지금 그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 중에서 이번 주에 그 신청하신 분 계실 겁니다. 한 분만 빼고 그 설치를 못 해드렸는데 아마 이제 그분은 그 비밀번호가 좀 틀려가지고 그거는 한번 좀 확인을 해보세요. 다른 분들은 다 이제 설치를 해드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나온 종목들 중에서 잘 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SGC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추천드렸었을 때 이때가 아마 요 신호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신호가 또 나왔었어요. 이때 신호가 나와서 이제 그러면은 조만간 또 움직이겠구나 요런 부분이었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그 어떻게 보면 좀 별로 많이 안 올라온 종목일 수도 있어요. 최근에 이제 뭐 굉장히 급등했었던 뭐 SG 충방 같은 종목 이 종목도 최근에 나왔었어요. 언제 나왔었냐면 지난주 요때 이렇게 이게 지금 월요일 나왔네. 월요일날 나오고 그 다음에 주가가 이때도 제가 이제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도 한번 신호가 나왔었고 신호가 두 번 나온 거거든요. 이게 SE 충방이 어떻게 보면 충청권 이게 그 선거에 있어가지고 캐스팅 보트라고 하죠. 충청권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건데 결국 신호가 나온 이후 주가가 이렇게 이제 급등을 했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무조건 신호가 나왔다라고 해서 들어가진 않는데 우리가 좀 제가 이제 소학주는 막 급등하는 종목들보다는 좀 천천히 보는 이제 그런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죠. 금요일 날 나왔던 종목 중에서 이 종목은 좀 기다려 보면은 또 역시
한번 움직이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종목이 바로 어떤 종목이냐면 바로 요 종목입니다. 종목 안 보이시죠? 아까 나왔던 신호 종목 중에서 신호가 거의 굉장히 좀 많이 나왔어요. 최근에 뭐 올랐을 때도 나오고 또 뭐 내려왔을 때도 나오고. 종목은 제약주인데 보령제약. 이 종목의 포인트는 저는 두 가지로 봐요.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이제 보령 자회사 중에 보령 바이오파마가 있어요. 바이오파마. 요게 아마 3분기 요때 아마 IPO가 뭐예요? 이제 기업 공개죠. 상장 하는 이슈가 있고, 요 이슈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러시아 그 코로나 그 백신 있죠. 러시아 코로나 백신. 그 이름이 뭐죠? 스푸크니크인가?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러시아 그 백신 그 생산 관련해서 거의 보면 딱 한 세 종목 정도를 아실 거예요. 세 종목이 뭡니까? 세 종목이 아니죠. 더 따지면은 뭐 많이 있는데, 뭐 이수앱 지수가 있고, 또 다이넥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관련주로서 뭐 이트론도 있고, 그 다음에 뭐 EID인가요? 이트론, EID, 그 다음에 이제 이화전기까지인가요? 이게 다 관련주로 해서 스푸트니크.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도 몰랐는데 보니까는 이 보령제약이 바로 이제 그 러시아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 컨소시엄에 합류가 돼 있다. 근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보면 거의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반영이 지금 현재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나온 뉴스이긴 한데, 이제 보령제약 하면은 그 용각산인데 용각산이 도라지. 요즘에 그래서 저도 뭐 제가 뭐 도라지를 좋아하는데, 그 도라지 무침, 도라지가 이 코로나 치료제에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요것 때문에 한번 그 보령제약이 한번 그 용각산이 이제 그 도라지 그 효과, 그것 때문에 한번 움직인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좀 끼가 있다. 제가 볼 때는 제로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리고 지금 뭐 킬러 차트 상으로 일단 매수 신호는 계속적으로 현재 유지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보령제약을 한번 좀 길게, 역시 뭐 제가 말씀드린 소학주는 바로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조금 천천히 길게 한번 보십시오라고 해서, 오늘 소학주는 보령제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지금 원래는 한 2시간짜리 강의네요. 2시간짜리 강의인데 제가 지금 거의 1시간 반 30분을 지금 막판에 지금 또 줄여가지고, 그래도 지금 시간이 사실은 모자라요. 시간이 좀 사실 굉장히 또 모자랍니다. 좀 더 얘기를,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럴 것 같았는데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벌써 지금 1시간 반이나, 지금 평상시보다 더 많이 또 지금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옆에 보면은 지금 요 화면 뭐 잘 나중에 뭐 글쎄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종목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신호가 좀 나오는데 보령제약, 태경 BK는 예전에 백광소재 이름 바꾼 거고요. 코콤, 원익홀딩스, 대우건설 이 건설주도 제가 볼 때는 내년까지, 그러니까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여러 이제 정책들 뭐 쪼이는 게 아니고 시장 논리에 따라서 공급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뭐 민간 개발 뭐 이쪽으로 이제 지금 LH 때문에 공공 개발 잘 안 되니까 민간 개발 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결국에는 공급을 늘리는 방법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건설주는 좀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꾸준하게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는 형제 엘리트 나왔는데 형제 엘리트는 하면은 뭐 이재명 관련주 또 뭐 정치 테마주들 또 뭐 언제든지 또 뭐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고 LG하우시스가 신호가 나왔는데 LG하우시스가 원래는 이 자동차 그 내장재 요쪽 사업을 원래는 매각하려고 했었죠. 그 매각을 현대 쪽에서 가져가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결렬돼 가지고 그래서 주가가 한번 빠졌었거든요. 다시 좀 신호가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뭐 여타 종목들 자 이렇게 지금 종목들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요 그 종목들을 제가 계속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시켜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시켜서 이렇게 지금 뭐 요일별로 해가지고 제가 계속적으로 봅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지금 그 관심 종목으로 신호가 나온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심 종목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정말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우리 또 VIP 방에서 추천도 하고 또 끌고 가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으니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뭐 계속적으로 장중에도 여러분들한테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유를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는 무료방에 계신다라고 해가지고 에이 뭐 무료방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여타 무료방하고 똑같겠지 사실 이런 저는 자부심이 있어요 정말 예 저는 우리 그뭐 1기방 2기방 3기방 또 VIP방에도 회원님들 계시지만은 저는 뭐 VIP방도 마찬가지고 무료방도 마찬가지고 저는 정말 자부심이 있습니다. 무슨 자부심이냐 저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방만큼 VIP방은 VIP방대로 그다음에 무료방은 무료방대로 나는 대한민국에서 나는 제일 으뜸가는 나는 1등방이다 라는 전 자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1등방에 계시는 회원님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VIP방 회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무료방에 계시는 회원님도 마찬가지로 저랑 똑같이 자부심을 가지셔도 저는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부심 가지시고요. 또 4월달 힘내시고 그리고 또 뭐 VIP방 들어오셔서 이제 VIP방에서는 제가 좀 단타를 그동안 좀 많이 안 했는데 뭐 단타가 이제 그 VIP방 계시는 뭐 회원님도 있겠지만은 뭐 지난 금요일에도 한번 나갔었잖아요. 예, 단타도 이제 거의 장중에 여러분 나갈 거예요. 여러분 나갈 거니까는 그 부분들도 좀 잘 한번 또 활용을 하셔가지고 수익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VIP 가입하실 분들은 또 우리 운영자님께서 또 수시로 또 상담 링크 올려 주시잖아요. 예, 또 상담하셔서 또 들어오시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긴 시간 뭐 굉장히 좀 오랫동안 또 진행을 했는데 자, 오늘 엔딩곡은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예, 엔딩곡은 걱정 말아요 그대. 예, 오늘은 요걸로 좀 정해봤습니다. 요거 엔딩곡 예, 들으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일요일 마무리 짓고 또 내일 아침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